중년 이후는 몸이 뻣뻣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러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발보다는 내 뛰는 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전 뛰는 거 소리만 들어도 이게 잘못 뛰고 있네 알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일반인들 중에 잘못 뛰는 분들의 한 60-70%는 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운동과 헬스케어 그리고 스포츠 기능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우선 1분도 안 돼서 빠르게 지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도 체력이 약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본인이 체력이 약한데 운동 강도가 강하거나 시간과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 거고요. 나의 역량은 예를 들어서 최대 5분인데 15분, 20분을 계획해서 뛰다 보면 우선 뛰면서 엄청 힘들 거고요. 그 다음날은 데미지가 생기니까 달리기 너무 싫다, 별로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러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러닝이 생각보다 운동의 기술들이 요구되는데 기술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동작으로 뛰다 보니 몸에 피로가 많이 와서 운동을 빠르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뿐만 아니고 운동이 재미있으려면요, 우선 너무 힘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성취하는 욕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미있으려면 내가 최대치로 힘들기 바로 전 한 70% 정도에서 멈춰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70%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달리는 어떤 동작을 학습에 의해서 잘 달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걷기, 슬로우 조깅, 그 다음에 러닝의 차이를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뒤꿈치가 닿느냐 안 닿느냐의 문제거든요. 걷는다는 것은 뒤꿈치가 닿게 되고요, 러닝이 들어가면 뒤꿈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슬로우 조깅은 운동 강도와 움직임 모두 걷기에서 러닝으로 전환하는 중간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이 지면에 닿는 접촉 횟수가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케이던스라고 할 텐데요, 100에서 120번 정도는 일반적으로 걷기라고 하고요, 스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을 맞춰서 한번 걸어 보실게요. 이 정도가 분당 100 정도 되는, 일반적으로 조금 느리게 걷는 정도고요. 만약에 걷기를 거의 최대 속도로 하면 대략 120 bpm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걷기는 뒤꿈치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고 있습니다. 요 정도 걸음걸이면 뭔가 급한 약속을 놓쳤을 때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거든요. 운동이 되려면 이 정도의 속도는 걸어 주셔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0 bpm 밑으로 걸으시면 너무 느려서 운동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0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약간 슬로우 조깅 형태의 박자가 나올 거거든요. 우선 제자리에서 애매하죠. 걷기도 애매하고 뛰기도 애매한 속도거든요. 이제 달리기가 시작되면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가운데와 그 다음에 발끝, 이 정도가 슬로우 조깅이 시작되는 아마 최초의 스텝 정도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0 정도가 되면 정말로 이제 달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슬로우 조깅의 특징은 다리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보폭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달리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요번에 160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발바닥 가운데와 발끝 두 군데가 동시에 닿아야 됩니다. 자, 요 정도 되면 아마 달리고 있네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케이던스의 180인데요 180 케이던스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와 박자는 생각보다 빨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발바닥 가운데와 발끝으로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희가 달리기는 했지만 발의 보폭이 30cm도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은 없고 달리는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산소성 운동과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몸의 건강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러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케이던스 180에서 보폭이 넓어져야 돼요.
지금 180bpm에서 슬로우 조깅과 러닝을 같이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면에 접촉하는 횟수는 동일하고요. 보폭이 달라진 거예요. 보폭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근력이 있으면 발을 딛고 그 다음 발을 디딜 때까지 몸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근력이 없다,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발을 조금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의 유무에 따라서 슬로우 조깅을 할지 러닝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되는 러닝 중에 제일 많은 방식은요, 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힐 컨택을 하거나 그러면서 무릎이 지면으로 내려가는 동작들입니다. 지금 뛰는 걸 보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느려졌죠. 근데 보폭은 넓어요. 그러면서 몸이 땅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보는 일반인들 중에 잘못 뛰는 분들의 한 60, 70%는 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되면 발목을 전혀 못 쓰고요. 허벅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허벅지에 근육통이 엄청나게 오게 되는 거죠. 종아리를 써야 되는데 종아리를 못 쓰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팔을 안 움직이고 이러고 뛰는 거죠. 몸이 되게 뻣뻣해 보이죠. 이렇게 뛰면 장시간 뛰었을 때 상체가 경직이 와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적당히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잘못된 동작은 과하게 팔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팔, 다리가 너무 옆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비효율적인 러닝이 되고요. 허리하고 무릎, 발목에 불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러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올바르게 뛰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던스가 170에서 180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탱탱볼이 튀는 것처럼 약간 위로 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은 적당히 흔들되 내 손이 코를 넘어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뛰어 보실게요. 이 정도로 뛰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점 이상, 이 나머지는 러닝하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키로수와 속도를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달리든 케이던스는 170에서 180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달리는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보폭은 얼마를 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폭은 내 체력이, 내 근력이 좋으면 보폭은 멀어지는 거고, 체력이 없으면 슬로우 조깅처럼 가볍게 닿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체력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뛸 때 상체 동작을 보면 팔은 90도 구부러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팔이 앞에서 뒤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갈 때는 약간 뒤쪽으로 올라가고요. 뒤로 올 때는 약간 옆으로 벌어지죠. 이 상태로 이렇게 흔들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팔 동작이 잘못된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잘못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팔이 뒤쪽으로는 올라오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잘못된 경우죠. 시계추이기 때문에 수직을 기준으로 뒤와 앞이 동일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팔을 왜 조깅을 하는데 이렇게 흔드느냐고 아마 반문하시는 분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큰 거를 잘할 줄 알아야 작은 거를 잘하거든요. 연습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조깅을 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폭만 줄이시면 되고, 뛰다가 단거리나 빨리 뛰겠다 그러면 이 팔의 크기가 길어지게 될 거예요. 팔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리는 이렇게 되면 뒤꿈치가 컨택되는 거니까 발의 가운데에서 터치돼서 내 체중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착지 앞으로. 대신에 이제 조깅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들리진 않거든요. 지금 뛰는 걸 서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살짝 들었다가 살짝 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발로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밀 때는 무릎이 이렇게 쭉 펴지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가 힘있게 밀어주면 추진력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케이던스가 170에서 180일 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강하면 많이 가는 거니까 보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좁아지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근력이 없는 분들이 보폭을 넓히면 잘못된 러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30분의 시간밖에 없는데 원래 난 30분을 뛰어야 된다 그러면 준비운동 정리운동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앞뒤에 5분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을 강도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분을 뛰었지만 30분의 어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운동을 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빼버리면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혹시 예전에 디젤 자동차 겨울에 엔진 키면 한 5분 정도 차 시동 키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혹시 40대 50대 이 정도 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운동장인데요, 축구하자 그러면 그분들 모두 발목 돌려요. 근데 20대한테 축구하자 그럼 뭐 하냐면요, 그냥 차요, 공을. 이거는 예열을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년 이후는 몸이 뻣뻣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력 트레이닝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지만은 권장되는 건 3일이거든요. 이유는 하루 러닝을 하게 되면 이 러닝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운동 강도가 강하면 48시간이 걸리고 운동 강도가 약하면 2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딱 맞습니다라고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근육통이나 힘듦이 없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운동을 했고 만약에 내일 모레 할 거다, 근데 내일 모레가 됐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됐다, 그럼 하루 더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 한번 뛰고 회복을 하고 다시 뛰고, 그래서 주 3일을 계획하고 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러닝을 만약에 매일 한다면 조금 어려운 건 몸이 회복이 아마 덜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러닝 선수라면 러닝 빼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취침을 하고 영양을 공급받고 휴식을 하실 텐데 직장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러닝하고 직장 가고 다시 러닝하면 회복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고 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통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체력적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오면서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을 반복하다 보면 그 러닝이 일상이 되니까 근육통이 생기기보단 일상적인 어떤 루틴한 삶처럼 몸에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되면 근육통이 거의 안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동작으로 몸이 기억되는 거고 그만큼의 운동 강도를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몸이. 그래서 운동은 점증부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분을 뛴다면 5km를 뛰었어요. 매소 5km를 뛰면 근육통이 안 생겨요. 근데 5km를 강도를 늘리기 위해서 6km를 30분에 뛴다 그러면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근육통이 생기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운동 강도를 올리는 것도 이제 나의 계획하에, 만약에 내가 오늘 뛰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조금 더 올려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평일 화요일 날 저녁에 하고 파김치가 돼서 다음날 출근하면 회사 사장님이 싫어하겠죠. 나이키나 호카나 이런 데서는 싫어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냥 동네 저렴한 곳에 가서 가벼운 러닝화 신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값비싼 러닝화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거리를 뛰거나 많은 강도를 견디기 위해 만든 거고, 사실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신발보다는 내 뛰는 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신발이 폼을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카본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신발의 두께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초급자 같은 경우 신발의 두께가 두꺼우면 내 발과 지면과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면 발을 접지할 때 빠르게 안정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높으면 기술이 없으면 그 신발이 나한테 득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장비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욕심을 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옷은 이런 겨울철이면 조금 쌀쌀하다 할 정도로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나가면 뛰기 시작하면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뛰면서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로 체중은 원하는 만큼 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뛰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 근육이 생기면서 에너지와 산소의 교환하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요. 그걸 이제 자동차로 하면 배기량이 커지니까 기름 소모를 많이 하게, 그러면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니까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죠. 목적이 뭐냐에 따라 문제인데, 물론 이제 살을 뺀다는 건 그분이 몸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뛸 때 몸에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라 정상적인 체형을 가진 분보다는 운동의 강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몸이 크면 무릎과 발목, 허리에 하중이 많이 들어가서 부상의 위험이 크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다음날 근육통이 생긴다면 제일 좋은 곳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 세 군데 중에
중에 아마도 시청자들 중에 허벅지 많이 아픈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종아리하고 엉덩이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몸의 이 앞쪽이라고 하죠. 이 허벅지는 단거리에 특화된 근육이에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는 속근이라고 그래요. 100m 달리기 할 때처럼 빨리 달릴 때 쓰이는 애가 허벅지고요. 종아리는 우리 인체 중에 지구력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거기를 써서 달려야 지치지 않고 오래 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 15% 분들이 잘 뛰는 분들 보면 종아리를 잘 쓰는 거고요. 못 뛰는 분들은 종아리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장거리로 시작해서 단거리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크신데 단거리를 뛰면 발목, 무릎이 잘 못 견딜 거거든요. 그래서 긴 걸로 몸을 조금 빼놓고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단거리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죠? 근데 계속 걷기만 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뛰어야 하는데 뛰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 이 슬로우 조깅이 새롭게 생긴 운동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뛰기 전 단계의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년들에게 저는 슬로우 조깅 추천하고요. 슬로우 조깅에서 멈추지 말고 러닝까지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체력 수준이 걷기밖에 안 되면 걷기만 하는 거고요. 슬로우 조깅이 되면 슬로우 조깅 하는 거고요. 슬로우 조깅을 했는데 힘들지 않아. 이 운동 강도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러닝으로 전환하셔야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뛰면은 발목 다치고 무릎 다치고 허리 다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한 번도 안 한 할머니는 왜 무릎 인공관절을 할까요? 달리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달리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 달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인공관절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인공관절이 많거든요. 이유는 몸에 근육이 없어서 무릎이 다친 거지 러닝을 해서 다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러닝은 위험하지 않다고요. 위험한 것은 잘못된 러닝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전후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잘 뛰는 사람 한 10, 15%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뛰는 거 보면 소리만 들어도 어디로 착지를 한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뒤꿈치로 착지했을 때 소리하고요. 뭐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개가 착지하는 위치와 면적, 힘이 다르니까 소리가 달라요. 혹시 그거 아시죠? 현관 비밀번호 누르면 소리가 다 다른 거. 음악하는 사람은 그거 듣고 비밀번호 풀 수 있대요. 근데 저희는 듣는 소리가 달라서 이게 잘못 뛰고 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특히 하체, 근육을 키우고 싶다 그럼 무조건 단거리예요. 단거리는 보통 생리학적으로는 400m 이내거든요. 그래서 100, 200, 400 올림픽 경기에서도 이 400까지를 단거리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면 1000m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 선수들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 몸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단거리, 그 단거리에 특화된 게 약간 축구.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몸이 좀 좋거든요. 우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근육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우리 몸의 갑옷이거든요. 갑옷의 두께가 얇으니까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좀 늘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죠. 왜냐하면 손끝이 차가운 건 뜨거운 혈액이 손끝까지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 못하니까 손끝이 발끝이 찬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근육량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라도 트레이드밀이나 자전거라도 좀 타서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